이 아이가 설마. 산부인과 의사 도윤은 출산 산모 차트를 받아든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이혼한 지 10개월 된 전환의 서연이었습니다. 도윤은 불임 판정을 받은 남자였고 그 사실을 차마 아내에게 말하지 못한 채 일에 파묻혀 가정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내 서연은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도윤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 말고 더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생긴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놓아주고 스스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만대 위에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보호자 이름도 아버지 연락처도 빈칸이었습니다. 진통 속에서 울부짖는 그녀 곁엔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이 직접 받아낸 아이. 도윤과 닮은 부분, 혈액형, 같이 지어놓은 아이 이름까지 흩어진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불임이라던 그는 정말 아버지가 된 걸까요? 그동안의 모든 이별이 오해였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그곳까지 닿아 여러분께 행운이 함께 할 거예요. 병원 복도의 흰색 형광등이 유독 차갑게 느껴지는 오후였습니다. 한도윤은 진료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39살 산부인과 전문의이자 대학병원 부교수인 그가 이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린 적이 있었을까요? 한도윤님 들어오세요. 주치의의 부름에 도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너머로 보이는 의사의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의자에 앉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자 운동성이 현저히 낮고 숫자도 정상 범위에 훨씬 못 미칩니다. 완전 불임은 아니지만 자연 임신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도윤의 가슴을 내리찍었습니다. 같은 의사로서 그 진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한 척했지만 손에 쥔 서류가 구겨질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시술을 통한 임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배우자분과 상의하셔서. 의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지만 도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내 서연의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결혼 5년 서연은 늘 아이 이야기를 했었죠. 아기 옷을 보며 행복해하던 모습, 친구 아이를 안으며 부러워하던 눈빛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도윤은 복도 중간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에 든 검사 결과지가 천근처럼 무거웠습니다. 병원 로비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갓난아이를 안은 젊은 부부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우리 딸 손 좀 봐. 정말 예쁘지 않아? 라고 말했고 엄마는 당신 닮아서 그래요라며 웃었습니다. 평소라면 미소 지으며 축하 인사라도 건넸을 도윤이었지만 오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한 도윤은 차에 올라타자마자 진단서를 구겼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펴서 읽어보고 또다시 구겼다가 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요? 저녁 같이 먹고 싶어서요. 서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은 목을 가다듬고 대답했습니다. 그래. 일찍 갈게.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가 안 좋네. 아니야, 괜찮아. 조금 피곤해서 그래. 전화를 끊고 도윤은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그늘이 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서연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 말해야 하는 걸까요? 집으로 가는 길, 평소엔 30분이면 도착할 거리가 오늘따라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운 도윤은 한참을 앉아 있다가 진단서를 다시 한번 펼쳐봤습니다. 자연임신 가능성 매우 낮음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국 진단서를 가방 깊숙이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서연이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여느 때보다 사랑스러웠지만 도윤은 그 미소가 더 미안하고 죄스러웠습니다. 맛있겠네. 씻고 올게. 도윤은 서연과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뜨거운 물에 얼굴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서연에게 줄 수 없는 게 이렇게 많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은 두 사람. 서연은 도윤의 밥그릇에 갈비찜을 수북이 담아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 은지 만났는데요. 둘째 임신했대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빨리 아기 생기면 좋겠어요. 순간 도윤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입안의 음식이 모래처럼 까슬까슬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제 나이 또래들은 다들 아기 키우느라 바쁜데 저만 한가한 것 같아서요. 어제는 엄마도 전화하셔서 언제 손주 볼 수 있냐고 물으시던데. 서연아. 도윤이 서연의 말을 끊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그런 얘기 하지 말자. 피곤해서. 서연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요즘 병원 일이 많이 바쁜가 봐요.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잠든 서연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은 평소처럼 도윤의 팔을 베고 자고 있었지만 도윤에게는 그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3시 도윤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병원 일 자료를 열었습니다. 학회 발표 준비, 논문 작성, 환자 차트 정리. 할 일이 산더미였지만 그것만이 지금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성공하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면, 그럼 괜찮아질까? 도윤은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푸른빛이 그의 지친 얼굴을 더욱 차갑게 비쳤습니다. 같은 시각 침실에서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거실 불빛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요즘 도윤이 자주 새벽에 일어나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왜인지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다시 잠들려 애썼지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서연이 아침을 차려주려 했지만 병원에서 먹을 게라며 서둘러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도윤을 위해 준비한 아침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윤 씨가 요즘 왜 이렇게 피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러나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홀로 아침을 먹으며 텅 빈 맞은편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빈자리가 앞으로 계속될 것만 같은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병원 회의실의 공기가 팽팽했습니다. 한도윤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넘기며 동료 의사들 앞에서 환자 케이스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열정적으로 더 완벽하게 준비한 발표였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고위험 산모였지만 새로운 프로토콜을 적용해
성공적으로 분만을 마쳤습니다. 이 방법을 체계화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산모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동료들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실 맨 앞에 앉은 원장의 표정도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원장이 도윤을 따로 불렀습니다. 원장실로 향하는 도윤의 발걸음은 빨랐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 교수, 정말 훌륭한 발표였어. 자네 같은 인재가 우리 병원에 있다는 게 자랑스럽네. 원장의 칭찬에도 도윤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원장님. 겸손하기까지 하군. 다음 달 국제학회에서 우리 병원 대표로 발표해보는 건 어때? 자네라면 충분히 잘할 것 같은데. 도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국제학회 발표는 그가 꿈꿔온 기회였습니다. 불임 진단 이후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네. 아, 그리고 내년 정교수 승진 심사도 염두에 두고 있으니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해주게. 자네 나이에 정교수가 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지. 원장의 말에 도윤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장실을 나오며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래, 이거야. 내가 더 성공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서연에게 다른 방법으로라도 행복을 줄 수 있을 거야. 아이를 줄 수 없다면 적어도 자랑스러운 남편은 되어야지. 한편 같은 시각 서연은 친구 은지의 결혼식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화사한 웨딩홀에서 대학 동기들과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은지가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녀의 행복한 미소가 눈부셨습니다. 서연아, 너희는 애 언제 낳을 거야? 벌써 결혼 5년째잖아. 친구 민지가 무심코 던진 질문에 서연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손에 든 샴페인 잔이 떨리지 않도록 꽉 잡았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빨리 갖고 싶은데 아직인가 봐요. 설마 너희 부부가 딩크족은 아니지? 도윤 씨는 산부인과 의사면서 매일 아기들 보는 사람이 자기 아기는 안 갖고 싶대. 다른 친구의 농담에 모두가 웃었지만 서연의 웃음은 어색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쿡쿡 쑤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때가 되면 생기겠죠. 도윤 씨가 요즘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래도 36이면 서둘러야 하지 않아? 나이 들수록 힘들어진대. 친구들의 걱정 어린 조언이 계속되었지만 서연에게는 그저 아픈 말들이었습니다. 부케 던지기 시간, 서연은 방광제로 미혼 여성들 사이에 서게 되었습니다. 은지가 던진 부케가 정확히 서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와, 서연이가 받았네. 이제 좋은 일 생길 건가 봐. 누군가의 외침에 모두가 박수를 쳤지만 서연은 부케를 들고 어색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쁜 부케였지만 왠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가 지웠습니다. 오늘 일찍 와요? 라고 쓰고 지우고 저녁같이 먹어요라고 쓰고 또 지웠습니다. 결국 아무 메시지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의외로 도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영어로 빼곡히 쓰인 논문들이 가득했습니다. 다녀왔어요. 은지 정말 예뻤어요. 서연이 말을 걸었지만 도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은 계속 키보드 위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네. 서연은 부케를 식탁 위에 놓고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노트북 화면을 흘끗 봤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언젠가는 가족 사진 찍고 싶어요. 아기 100일 사진, 돌 사진 같은 거요. 친구들 보니까 다들 아기 사진 찍느라 바쁘더라고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도윤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눈은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서연아,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야. 국제학회 발표도 준비해야 하고 승진 심사도 앞두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이 얼마예요? 1년? 2년? 3년? 서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왜 자꾸 압박을 주는 거야?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압박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미래에 대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 당신은 나랑 대화하는 것도 피하잖아요. 아침에도 제대로 인사도 안 하고 나가고 저녁에는 늦게 들어오고. 도윤은 노트북을 탁 닫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연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창밖을 향해 섰습니다. 피하는 게 아니야. 그냥 지금은 일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내가 더 잘 되면 우리한테도 좋은 거잖아. 더 좋은 집으로 이사도 가고 내가 원하는 것도 다 해줄 수 있고. 나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말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해야 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아. 그 말을 남기고 도윤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연은 홀로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식탁 위에 부케가 조롱하듯 놓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부케를 들어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다시 꺼내 화병에 꽂았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부터 부부의 일상은 더욱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새벽 6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고 서연이 일어날 때쯤에는 이미 집을 나선 뒤였습니다. 저녁 식사도 각자 하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서연은 프리랜서 북디자이너로 집에서 일했지만 요즘은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도 자꾸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빈집의 정적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 윤말순이 반찬을 들고 집에 들렀습니다. 서연은 차를 대접하며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직접 오시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제가 가지고 갈게요. 아니야, 운동도 할 겸 왔어. 그런데 서연아, 얼굴이 많이 수척해졌구나.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밥은 제대로 먹고 있니? 시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잘 먹고 있어요. 괜찮아요. 도윤이가 요즘 많이 바쁜가 보지? 병원 일이 그렇게 많대? 며칠 전에 전화했더니 정신없는 것 같더라. 네, 학회 준비도 하고 있어서요. 워낙 일에 열심히시잖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뭔가 더 묻고 싶었지만 서연의 굳은 표정에 말을 아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혹시 너희 사이에 무슨 일 있니? 요즘 도윤이도 이상하고 너도 힘들어 보이고.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그냥 도윤 씨가 중요한 시기라서 좀 바쁠 뿐이에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같이 시간을 보내야 해. 일만 한다고 행복한 게 아니야. 내가 도윤이한테 얘기해 볼까?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시어머니가 돌아간 후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 너무 외로웠습니다. 도윤과 대화다운 대화를 한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병원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불임이라는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따라주는 술을 마시며 일 이야기에 열중했습니다. 한 교수, 요즘 정말 대단해. 원장님도 자네 칭찬이 자자하시던데. 선배 의사의 말에 도윤은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벌써 새벽째였지만 오늘은 계속 마시고 싶었습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가정도 중요한 거야. 부인이 서운해하지 않아? 순간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이해해 줍니다. 제가 하는 일이 결국 우리 가정을 위한 거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아내한테 신경 써야지. 우리 나이대가 제일 중요한 시기야. 아이도 가져야 하고. 선배의 말에 도윤은 술을 벌컥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어 집에 돌아온 도윤은 현관에서 불 켜진 식탁을 보았습니다. 랩으로 덮인 반찬들과 차가워진 밥 한 공기. 그리고 작은 메모. 냉장고에 국 있어요. 데워 먹어요. 기다리다 먼저 잘게요. 도윤은 메모를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둥근 글씨체가 왠지 슬퍼 보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차가운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걸까? 침실로 들어가니 서연이 옆으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이불을 덮어주며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하지만 그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서연은 잠든 척하며 들었습니다. 또 말로만 하는 약속이구나. 눈가에 눈물이 고였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서연은 도윤의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도윤은 샤워 중이었고 휴대폰 화면에 정아린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교수님, 내일 회의 자료 검토 부탁드립니다. 늦은 시간 죄송해요. 간단한 업무 메시지였지만 밤 11시에 온 메시지라는 게 서연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정아린, 병원에서 도윤의 후배라고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다시 제자리에 놓고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도윤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서연은 책을 읽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 응, 잠이 안 와서요. 누가 메시지 보냈던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일하나 봐요? 도윤은 휴대폰을 확인하며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병원 일 때문에.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어서. 서연은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오늘은 쉬어요? 라는 간단한 질문조차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메시지에 답장을 보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부부는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의 거리는 멀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연은 도윤의 어머니와 함께 가족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도윤도 오기로 했지만 막상 모임이 시작되자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어디 있니? 오늘 꼭 오라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물음에 서연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병원에 급한 일이 생겼대요. 곧 올 거예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친척들은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서연은 계속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드디어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안, 환자 응급수술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 먼저 식사하고 있어. 서연은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어쩔 수 없죠. 전화를 끊고 돌아서는데 시어머니가 서연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습니다. 서연아, 힘들지? 그 한마디에 서연은 울컥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의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억지 미소 뒤에 숨은 슬픔을 알아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연이 혼자 집으로 돌아갈 때 시어머니가 따라 나왔습니다. 서연아, 잠깐만. 시어머니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너 행복해 보이지 않아? 도윤이가 너무 일만 하니? 서연은 순간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요즘 도윤 씨가 많이 바빠서요. 바쁘다고 아내를 방치하면 안 되지. 내가 한번 혼내줄까?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서연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랑 같이 있는 게 즐겁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병원에서 과로로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옆에 있던 후배 정아린이 재빨리 도윤을 붙잡았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정아리는 도윤을 부축해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도윤이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는 동안 정아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곁을 지켰습니다. 교수님,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 늦게까지 계시고 주말에도 나오시고. 괜찮아. 그냥 잠깐 혈압이 떨어진 것 같아. 이때 같은 과 간호사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순히 동료들의 일상을 기록하는 것이었지만 사진 속에서는 정아린이 도윤을 가까이서 부축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다른 의미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병원 직원들의 단체 채팅방에 올라갔고 누군가가 한 교수님과 정 선생님 사이 좋네요라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악의는 없었지만 그 메시지는 우연히 서연의 친구이자 같은 병원 간호사인 혜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고민하다가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나야.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도윤 씨가 요즘 병원에서 어떤 여자 후배랑 자주 다닌대?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냥 일 때문이겠지. 그래, 그렇겠지? 그런데 사진도 있더라고.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게. 근데 오해하지 마. 그냥 알려주는 거야. 전화를 끊고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도윤이 젊은 여자 의사에게 기대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상황을 모르는 서연에게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늦게 집에 들어왔을 때 서연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회식이라고 했잖아요. 도윤은 갑작스러운 서연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며칠 전에요. 회식 간다고 했는데 병원에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랑. 서연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도윤은 사진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냥 어지러워서 잠깐 부축받은 거야. 어지러웠다고요?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왜 항상 혼자 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감춘 게 아니야. 그냥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서. 별일 아닌 게 뭐예요? 당신이 쓰러질 뻔한 것도 별일 아니고 다른 여자가 당신을 부축하는 것도 별일 아니에요? 도윤도 화가 났습니다. 피곤함과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또 오해해? 믿음이 그 정도야?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믿고 싶어도 당신이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잖아요. 요즘 왜 그렇게 피하는지, 왜 대화를 안 하려는지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서연의 절규에 도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서연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불임이라는 비밀을 감추기 위해 모든 것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나도 힘들어. 도윤이 겨우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같이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부부잖아요, 우리. 근데 당신은 나를 완전히 배제하고 있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서연을 바라보지 못했고 서연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럼 이혼해요. 서연의 입에서 나온 말에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처럼 지내고 대화도 없고 신뢰도 없고 전혀 행복하지 않잖아요. 도윤은 충격을 받았지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 원하면 해줄게. 내가 그렇게 못마땅했어? 못마땅한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서연의 마지막 말이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니. 오히려 너무 사랑해서 부족한 자신이 미안해서 피했던 건데. 하지만 도윤은 그 진실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변호사 알아볼게. 그렇게 두 사람의 첫 진짜 싸움은 이혼이라는 최악의 결말로 끝났습니다. 서연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엉엉 울었습니다.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나는 그저 서연을 지키고 싶었을 뿐인데.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일찍 집을 나섰고 서연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 서연은 울음을 참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무슨 일이니? 울고 있는 거니? 죄송해요, 어머니.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너희가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장 달려오겠다고 했지만 서연은 만류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어머니. 저도 정리가 필요해요. 전화를 끊고 서연은 거울을 봤습니다. 부은 눈, 창백한 얼굴. 이게 정말 자신이 원했던 모습일까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병원 당직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정아린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오늘 표정이 정말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정아린은 알아챘습니다. 도윤의 눈가가 붉은 것을 밤새 울었거나 잠을 못 잤다는 증거였습니다. 교수님, 제가 뭔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고마워. 하지만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정아린이 나간 후 도윤은 핸드폰을 꺼내 서연과의 사진을 봤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이게 운명인 걸까? 도윤은 사진을 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병원 당직실의 차가운 불빛 아래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사무실의 회색빛 테이블 위에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도윤과 이서연은 서로 멀찍이 떨어져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조항을 하나씩 설명했지만 두 사람 모두 제대로 듣고 있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각자 명의로 된 것을 그대로 가지시는 것으로 합의하셨고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변호사의 확인에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도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두 사람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연이 먼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끝까지 서명을 마쳤습니다. 도윤도 이어서 서명했습니다. 펜을 놓는 순간 5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 앞에 선 두 사람.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지만 둘 다 먼저 타지 못했습니다. 먼저 타. 도윤이 말했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같이 타요.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숫자판을 바라봤습니다. 1층까지 내려가는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서연을 흘끗 봤습니다. 많이 야윈 얼굴, 그림자진 눈가. 자신 때문에 저렇게 된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서연이 당황하자 도윤이 자신의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나는 차 있으니까. 괜찮아요. 택시 탈게요. 서연은 거절했지만 도윤은 우산을 서연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냥 마지막이니까. 그 말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윤은 빗속으로 뛰어갔고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우산을 꽉 쥔 채 눈물이 흘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자 도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혼여행 때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랑받았던 순간은 있었지. 서연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먹였습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도윤이 프로포즈할 때 줬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서연아,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이렇게 편지로 마음을 전해. 너를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어. 앞으로도 영원히 너만을 사랑할게. 나의 전부인 서연에게 도윤이. 편지를 읽으며 서연은 흐느꼈습니다. 그때의 도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아니면 자신이 그를 너무 몰아붙인 걸까요? 한편 도윤은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서연이 쓰던 물건들이 하나둘 사라진 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커피 테이블 위에 있던 서연이 좋아하던 향초, 소파에 있던 쿠션, 베란다의 화분들. 도윤은 위스키를 꺼내 잔에 부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취기가 오르자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내가 왜 말하지 못했을까? 불임이라고.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나? 혼잣말을 하며 도윤은 이혼 서류를 꺼내봤습니다. 서연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그는 서류를 구기려다가 다시 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윤말수는 며느리와 아들의 이혼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말수는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나야. 정말 끝난 거니?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니?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많이 생각했는데 이제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그래도 5년을 함께 살았는데. 도윤이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니? 서연은 울먹이며 답했습니다. 큰 잘못은 없어요. 그냥 서로 맞지 않나 봐요. 제가 부족했어요, 어머니. 무슨 소리야? 내가 왜 부족해? 우리 도윤이가 복을 차버린 거지. 시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더 울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편들어주는 시어머니와도 이제 남이 되는 것이 슬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후 서연은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텀블러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거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배우들이 웃고 울고 화내는 모습이 그저 화면 속 움직임일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연은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샤워도 이틀에 한 번, 밥도 하루에 한 끼 겨우 먹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있다가 침대로 가서 눕고 다시 소파로 돌아오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현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잔고, 밀린 공과금, 다음 달 월세. 멍하니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진짜 혼자다. 서연은 서랍을 열어 차곡차곡 쌓인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카드 명세서, 통장 입출금 내역, 보험 증서, 도윤과 공동으로 관리하던 것들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월세,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생활비. 숫자를 적어 내려가며 계산했습니다. 프리랜서 수입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문제 없었습니다. 은행 어플을 열어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수취인 이름에 한도윤이라고 적힌 항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결혼기념일마다 자동으로 이체되던 설정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항목을 삭제했습니다. 화면에서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 은지가 끈질기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국 서연은 만나주기로 했습니다. 은지의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서연아, 정말 괜찮아? 은지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내가 할 만큼 했어. 더 붙잡고 있어봤자 서로 힘들었을 거야. 서연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는데 오늘따라 맛이 없어서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5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이었어. 이제 그만 놓아줘야지.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을 열자 환하게 켜진 불빛이 보였습니다. 출근할 때 켜둔 거실등이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습관적으로 인사를 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현관에 서서 텅 빈 거실을 바라봤습니다. 소파, 식탁, 텔레비전. 모든 게 얼마 전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친구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으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정말 혼자구나. 그날 밤 서연은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었습니다. 한편 도윤도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병원 의국에서 동료 의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교수 이혼했다며? 젊은 나이에 안 됐네. 워낙 일만 하니까 그럴 줄 알았어. 집에 언제 들어가냐고. 결혼 유지하려면 시간 투자를 해야지. 너무 바쁜 사람이 결혼이 되겠어? 도윤은 커피를 마시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반발심도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나를 너무 쉽게 의심했잖아. 믿음부터 버렸잖아. 자신을 방어하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자기 잘못만은 아니라고 합리화하고 싶었습니다. 밤마다 도윤은 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자리가 너무 넓었습니다. 서연이 없으니 침대가 사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화장실에서 달력을 보다가 깨달았습니다. 생리가 2달째 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규칙적이었는데 이상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서연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큰 사건을 겪었으니 몸도 영향을 받는 게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생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친구 은지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래도 병원은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스트레스성이라도 확인은 해야지. 알았어. 다음 주에 시간 나면 가볼게. 하지만 서연은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병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혹시 다른 문제라도 있으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결국 속이 너무 안 좋아져서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임산부들이 배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서연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서연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생리가 2달째 안 와서요.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럼 검사부터 해볼까요? 임신 테스트도 같이 하는 게 좋겠네요. 아, 네. 서연은 별 생각 없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임신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했는데 무슨 임신이겠습니까? 그런데 30분 후 의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7주예요.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임신이요? 네, 맞습니다. 여기 초음파 사진 보세요. 아기 심장 소리도 들을 수 있어요. 화면에 작은 점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톡톡톡톡 규칙적인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모르시나요? 같이 오시면 좋았을 텐데. 의사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모르세요. 병원을 나온 서연은 벤치에 앉아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이혼한 지 1달, 뱃속에는 도윤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도윤 씨에게 알려야 하나? 아니면 서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윤이 그토록 원했던 아이. 하지만 이미 이혼한 사이. 알려주는 게 맞을까? 아니면 혼자 키워야 할까? 집에 돌아와 서연은 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넌 내가 지킬게. 이건 나와 너의 인생이야.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단지 우리가 시기를 잘못 만난 거야.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한편 도윤은 더욱 일에 매진했습니다. 국제학회 발표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언론 인터뷰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승진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한 교수, 정말 대단해. 이번 발표 정말 훌륭했어. 원장의 칭찬에 도윤은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성공했지만 축하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짜로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은 이미 떠났습니다. 밤마다 도윤은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맥주, 소주, 위스키,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마셨습니다. 취하면 잠시나마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정아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요즘 표정이 별로세요. 살도 빠진 것 같고요. 괜찮으세요? 도윤은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텅 빈 공간이 그를 맞았고 서연이 없는 침대는 너무 넓고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우연히 서연의 SNS를 들어갔습니다. 계정이 비공개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서연의 일상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서운하고 불안했습니다. 서연이 잘 지내고 있을까? 행복할까? 도윤은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전화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서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덧이 심해질 때마다 도윤이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도윤이 새벽에 일어나 물을 떠다 주던 기억, 등을 쓰다듬어 주던 손길이 그리웠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이 아빠한테는 언제 알릴 거야?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알려야 하는 건 맞는데 이미 끝난 사이잖아. 아기 때문에 되돌리고 싶지 않아. 그래도 아빠로서 알 권리는 있지 않을까? 친구의 말이 맞았지만 서연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밤에 서연은 태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가 3배로 사랑할게. 아빠 목까지 다 사랑해줄게. 걱정하지 마. 몇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만삭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 서연은 갑작스러운 하복부 통증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태동인 줄 알았지만 곧 다리 사이로 따뜻한 액체가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자 선홍색 피가 보였습니다. 아, 안 돼.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 임산부인데요. 출혈이 너무 많아요.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연은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기가 걱정되었습니다. 제발 무사하기를, 제발 살아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버텨. 엄마가 지켜줄게. 제발. 구급차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서연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자 숨쉬기가 조금 나아졌지만 의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대원이 물었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가족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친구 은지의 번호를 간신히 말했지만 한밤중이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연은 혼자였습니다. 산모 의식 저하,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이미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도윤은 당직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호출기가 울렸습니다. 한 교수님, 응급산모 들어옵니다. 임신 32주 대량 출혈, 의식 저하 상태입니다. 도윤은 재빨리 가운을 걸치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달리며 생각했습니다. 32주면 조산이었습니다. 아기도 산모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산모를 분만실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차트를 받아들고 환자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이름란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서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한 교수님, 빨리 오셔야 합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도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서둘러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침대에 누운 산모. 창백한 얼굴, 부은 눈가.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그것도 임신한 채로.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이 임신했다고? 이혼한 지 불과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누구의 아이지? 설마 내 아이?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도윤은 자신이 불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서연이 다른 남자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싸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생명이 위급했습니다. 설령 그 환자가 자신의 전 부인이라 해도 의사로서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분만 진행합니다. 모두 준비하세요.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스크 뒤에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연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도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너무나 그리웠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 씨. 서연이 희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기 지켜줘요. 도윤의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우리 아기 우리라고 했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정말로 자신의 아이란 말인가?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한 교수님, 태아 심박 저하되고 있습니다. 간호사의 외침에 도윤은 다시 집중했습니다. 지금은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선 두 생명부터 살려야 했습니다. 응급분만 시작합니다. 수축 촉진제 투여하고 소아과 당직 의사 호출하세요. 분만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연은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사로서의 임무에만 집중했습니다. 힘주세요. 조금만 더.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제대로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땀에 젖었고 시야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 서연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아기라는 말이 계속 가슴을 찔렀습니다. 난산이었습니다. 아기가 좀처럼 나오지 않았고 심박수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이 아이를 잃을 수 없었습니다. 설령 자신의 아이가 아니더라도 서연의 아이였습니다. 겸자분만 준비. 도윤의 지시에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긴장된 순간이 흘렀고 마침내 아기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하지만 울음이 약했습니다. 소아과 의사가 재빨리 아기를 받아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습니다. 남자아이입니다. 체중 2.3kg, 호흡 곤란 있어서 신생아 중환자실로 이송합니다. 소아과 의사의 말에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상태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산모 혈압 안정화 중입니다. 출혈은 멈췄습니다. 간호사의 보고에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히 두 생명 모두 위기를 넘긴 것 같았습니다. 분만이 끝나고 서연은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도윤은 손을 씻으며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마스크를 벗자 창백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방금 전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서연이 임신을 했다니. 그것도 남자아이를. 누구의 아이일까? 정말로 자신의 아이는 아닐까? 도윤은 신생아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인큐베이터 안에 아기가 보였습니다. 작은 몸에 온갖 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아기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호흡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체온도 올라가고 있고요. 다행히 뇌출혈이나 장기 손상은 없습니다. 도윤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아기가 작은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본능적인 무언가였습니다. 제가 잠깐 들어가 봐도 될까요?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수님. 물론이죠. 도윤은 가운을 갈아입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인큐베이터 앞에 서서 아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얼굴, 꼭 담은 입술, 가느다란 속눈썹, 그리고 귀를 봤습니다. 귀 모양이 특이했습니다. 정확히 자신과 똑같은 모양으로
도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유전적 특징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도 자신도 똑같이 귀 모양이 특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도 손이 떨렸습니다. 인큐베이터 옆에 붙어 있는 카드를 봤습니다. 산모 이름 이서연, 태명 도담. 도담.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도윤은 모든 것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기 서연과 함께 미래의 아이 이름을 정하던 날. 서연이 도담도담 자라라는 의미로 도담이 어때요? 라고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도윤도 좋다고 했었습니다. 아, 맞구나.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이였어. 마스크 뒤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토록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의학적 확률을 뚫고 기적처럼 생긴 아이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은 인큐베이터에 손을 댔습니다. 유리 너머로 아기의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빠가 너무 늦게 알았어. 아빠가 너무 바보였어.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기쁨과 슬픔, 죄책감과 감사함이 뒤섞여 폭발했습니다. 도윤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고 다시 의사의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기 특별관리 부탁합니다. 제가 직접 담당하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직접요? 네. 제 환자니까요. 도윤은 다시 한번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아들, 자신의 피를 나눈 생명, 그토록 원했지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존재, 회복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직 깨어나지 않았지만 안색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처럼 잡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더 이상 그럴 권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떠났으니까, 자신이 먼저 서연을 밀어냈으니까. 서연아. 도윤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우리 아들, 정말 예쁘더라. 너를 닮아서 그런가 봐. 고생 많았어.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디느라. 정말 미안해. 서연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깨어나려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직은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온 도윤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난 아빠였구나. 그 말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에게도 아이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정아린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도윤을 발견했습니다. 교수님, 왜 여기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으신데요. 혹시 혼자 있고 싶어? 미안해. 정아리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도윤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붉은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밤새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생아실과 회복실을 번갈아 오가며 서연과 아기를 지켰습니다. 간호사가 알려줬습니다. 산모 깨어나셨습니다. 도윤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곧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들어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서연은 자신을 보고 싶어 할까? 결국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도윤의 목소리에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 씨, 응급실에서 내가 분만을 담당했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미하게나마 기억났습니다. 아기는, 우리 아기는 건강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데 상태 좋아지고 있어.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도윤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서연아, 그 아이가. 응, 당신 아들이야. 서연이 먼저 말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직접 듣는 것과 추측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도윤의 말에 서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불가능하다니? 서연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통증에 찡그렸습니다. 도윤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해. 아직 몸이 회복 중이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불가능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서연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나 불임 진단을 받았어. 이혼하기 몇 달 전에. 뭐라고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정자 운동성이 낮고 개수도 부족해서 의사가 자연 임신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정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줄 알았어. 도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서연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그때 당신이 그렇게 일에만 매달리고 나를 피한 건 그 때문이었어.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진단서를 받고 집에 오는 길이 정말 끔찍했어. 내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줬는데 나는 그 웃음을 볼 자격이 없다고 느꼈어. 너한테 아이를 줄 수 없는 남자라는 게 너무 창피하고 미안했어.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그런 걸 안고 있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였습니다. 말하면 내가 실망할 것 같았어. 나를 떠날 것 같았어. 떠나긴요. 오히려 당신이 날 밀어냈잖아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에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나랑 대화도 안 하고 밤마다 혼자 거실에 있었던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를 줄 수 없으면 적어도 성공한 남편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이 벌어서 그렇게라도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바보. 서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난 그런 거 원한 적 없어요. 돈도 명예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당신이랑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힘들면 같이 힘들어하고 슬프면 같이 울고 싶었어요. 도윤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이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도윤이 더 세게 잡았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당신이 불임이라는 걸 알았다면.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난 당신을 더 꽉 안아줬을 거예요. 괜찮다고, 아이 없어도 우리 둘이면 충분하다고 말해줬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같이 병원도 다니자고 했을 거예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걸 왜 몰랐을까? 내가 그렇게 말해줄 거라는 걸. 당신이 말할 기회를 안 줬잖아요. 서연도 울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요. 당신이 왜 그러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의심부터 했으니까. 그 사진 봤을 때도 먼저 대화하지 않고 다그쳤으니까.
아니야. 다 내 잘못이야. 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먼저 너를 밀어냈어. 대화를 거부했어. 벽을 쌓은 건 나였어. 너는 끝까지 나한테 다가오려고 했잖아. 내가 다 거절했지.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아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도담이는 정말 기적인 거예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완전히 0%는 아니었나 봐. 확률이 정말 낮았지만 우리한테 일어난 거야. 진짜 기적이야. 우리 아기가 이렇게 특별한 아이였구나. 응. 그리고 도윤이 서연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나는 이혼하고 나서야 깨달았어. 성공도 명예도 그 무엇도 너만큼 소중하지 않다는 걸. 내가 정말 바보였어. 가장 소중한 걸 내 손으로 밀어냈어. 나도 미안해요. 서연이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에게 임신 사실을 숨긴 건 당신한테 짐이 될까봐 그랬어요. 이미 끝난 사이니까. 짐이라니.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짐이야? 이건 선물이야. 하늘이 우리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야. 그리고 도윤 씨가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자신이 없었어요. 서연아, 나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불임을 감췄고 더 열심히 일했어. 이혼도 너를 더 이상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한 거야.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 너무 바보 같네요. 서로 말도 하지 않고 멋대로 오해하고. 도윤과 서연이 서로를 보며 울며 웃기를 반복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아들 보러 갈래? 도윤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보고 싶어. 우리 아기 보고 싶어. 도윤은 휠체어를 가져와 서연을 조심스럽게 태웠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둘이 함께였습니다. 유리창 앞에 섰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 작은 생명. 두 사람의 아들. 서연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우리 아가. 엄마 왔어. 도윤도 옆에 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세 명이 처음으로 한 공간에 있었습니다. 가족으로서 이름 정했어? 도윤이 물었습니다. 도담이. 우리가 예전에 정했던 이름. 기억나? 도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해. 도담 잘하라고. 응. 우리 도담이. 서연이 도윤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도윤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히 모르겠어. 다시 부부가 될 수 있을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요? 난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 거야. 힘들어도 두려워도 너한테 다 말할 거야. 그리고 도윤이 유리창 너머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거야. 늦었지만 서연도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이번엔 더 물어볼게요. 당신이 힘들 때 먼저 알아차릴게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한 아이의 부모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다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었습니다. 퇴원 당일 도윤은 아기띠와 한참을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끈이 이쪽 저쪽 꼬이고 버클은 제대로 잠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해? 도윤이 끙끙대며 설명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서연은 휠체어에 앉아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아기띠 하나 목매요? 이론이랑 실전은 다르다고. 도윤이 볼멘 소리를 하며 다시 시도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도와주었고 마침내 도담이가 아빠 가슴에 안겼습니다. 도윤은 조심스럽게 아들의 머리를 받치며 서 있었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전혀. 이 정도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에 안긴 작은 생명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콩닥거렸습니다. 그래도 서연이 도윤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이런 모습 상상도 못했어요. 나도. 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서툴 줄도 몰랐어. 병원 로비로 향하는 복도, 엘리베이터 앞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윤말순이었습니다. 손에는 분홍색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놀라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휠체어를 밀고 나오는 며느리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가 다가와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가슴에 안긴 손주를 보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아기가 새근새근 자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손주를 이렇게 보게 되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우세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쁜 눈물이야. 너희가 이렇게 다시 만난 게, 아니, 이 아이가 너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게. 도윤도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이제 됐어. 이렇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지. 시어머니는 손주를 한번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로비 한가운데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돌아봤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아기용품이 가득했습니다. 요람, 기저귀, 젖병, 소독기. 시어머니가 미리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서연이 놀라 물었습니다. 너 혼자 준비하기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며칠 전부터 사다 놨어. 어머니. 서연의 눈시울이 또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엄마가 됐으니까 울지 마. 아기 보면 불안해하잖아. 도윤은 아기를 요람에 조심스럽게 눕히고 젖병 소독을 시작했습니다. 설명서를 보며 소독기에 물을 붓고 젖병을 넣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전엔 당신이 이렇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도윤이 손을 멈추고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 그땐 입 밖에 안 나왔어. 이제는 나와요? 응. 이젠 참지 않으려고. 도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연도 따라 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냄새가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도담이가 배가 고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이 수유를 하고 도윤이 기저귀를 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기가 다시 잠들고 난 후 도윤과 서연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먼저 자러 갔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요람에서 아기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우리.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에 도장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서류보다
이 시간이 더 중요하더라. 두 사람은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같이 해보자. 도윤이 말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좋은 부모가 되도록, 또 좋은 부부가 되도록. 응.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지금은 더 중요해.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집을 나서려 할 때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사람은 말이야. 시어머니가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도 있어. 그 선택을 바로 잡을지 흘려보낼지는 너희 마음이지. 어머니, 나는 너희가 바로 잡기로 한 것 같아서 기뻐. 늦었지만 다시 시작하는데 늦은 건 없어.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도윤과 서연은 창문으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병원에 복귀했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동료 의사가 놀라 물었습니다. 한 교수님, 요즘 왜 이렇게 일찍 가세요? 예전엔 밤늦게까지 계셨잖아요. 도윤이 가방을 메며 웃었습니다. 집에 가면 나 기다리는 사람이 둘이나 있어서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도 서둘러야 해요. 도윤은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도 병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 도다미를 안고 수유 중이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다가가 앉았습니다. 서연이 아기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봐? 도윤이 물었습니다. 응. 서연이 아기의 작은 손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얘가 나한테 준 건 사랑이 아니라 용서였구나. 용서? 응. 내가 너무 부족한 엄마가 될까봐 걱정했는데 얘는 그냥 날 믿어주더라. 조건 없이. 그게 용서 같았어. 도윤은 서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너는 충분히 좋은 엄마야. 이미 당신도 좋은 아빠야. 두 사람은 아기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말 세 사람은 사진관에 갔습니다. 첫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습니다. 도윤은 아기를 안고 서연은 그 옆에 앉았습니다. 셔터가 눌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도윤은 액자에 사진을 넣어 거실벽에 걸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사람이여. 서연이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다시 시작할 수도 있네요. 도윤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헤어진 게 아니라 돌려보냈다가 다시 찾은 거였나 봐. 그런가? 응. 그래서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요람에서 도다미가 옹알거렸습니다. 작은 손을 공중에 흔들었습니다. 도윤이 다가가 아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아빠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도담아. 도윤이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근데 이제부터는 매일 내 옆에 있을게. 약속해. 서연도 다가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은 요람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작은 가족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도다미가 잠들고 도윤과 서연도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자는 밤이었습니다. 도윤 씨, 서연이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응? 고마워. 뭐가? 돌아와줘서. 도윤은 서연의 손을 찾아 꼭 잡았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다시 받아줘서.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잠들었습니다.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 마음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함께라면 충분했습니다. 이번엔 서로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한도윤과 이서연은 멀리 돌아왔지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완벽한 사랑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용기라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 다른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히 잘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고운 인연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